우리는 자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를 열었다가 누군가는 벌써 합격했고, 누군가는 유학을 가고, 누군가는 창업해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오래 깊게 남습니다. 사실 비교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자라왔고,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똑똑한지를 계속 따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멈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걸까요? 아니면 그냥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이 힘든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흐리게 만든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 사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과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꼭 그 친구를 축하해주는 마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건 비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입니다. 그러니 이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면 남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감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한 장면일 뿐이다. 타인의 삶은 편집된 영상처럼 우리 눈앞에 스쳐갑니다. 성공의 순간, 웃고 있는 모습, 무언가를 성취했던 단편적인 장면들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 불안, 실패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흔들렸고, 우리처럼 밤늦게 잠 못 든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불안은 비교에서 자라고, 비교는 방향을 잃었을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나만의 길에 확신이 없을 때 남의 길이 더 또렷해 보입니다. 남의 삶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고, 나는 잠시 멈춰선 것 같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타인을 보지 않는 연습이 아니라 나의 길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 싶은지를 묻는 일,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사실 인생의 방향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루의 태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조급함은 조금씩 줄어들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내 삶을 더 자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비교는 흔히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주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느끼는 불안은 사실 나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나도 무언가 이뤄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바라보며 초조해집니다. 그러니 이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방향 없이 흘러갈 때입니다. 불안은 방향을 잃으면 파괴적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아주면 추진력이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비교는 피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을 연료로 쓸 것인가, 족쇄로 쓸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비교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대신 비교의 감정을 관찰해보세요. 지금 내가 부러운 건 그 사람의 무엇인가? 왜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하고 자책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드러나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사실 나도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감정을 자기 비난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의 씨앗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교는 감정입니다. 실천은 의지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를 묻는 연습. 그게 결국 비교를 성장의 연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삶입니다. 비교는 멈추지 않더라도 그 비교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걸음을 천천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걷더라도
확실하게 나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전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도 괜찮은 걸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질문은 무척 흔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속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야 하고 빨리 결정해야 하며 눈에 띄게 성장해야만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삶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자라는 씨앗처럼 변화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5분, 일주일에 한 번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이 비교의 파도에서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이 무엇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간단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수, 조회수, 합격 여부, 연봉, 직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타인의 기준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버거워집니다. 그런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치 전시된 트로피를 쫓듯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확실하다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표면 위의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움직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외형도 달라집니다. 비교의 순간이 찾아올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변하고 있는 중임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건 늘 나중에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무언가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에게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남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잡히면 삶은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교에 흔들릴수록 내면을 다지는 연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건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깊고 단단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결국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타인의 기대보다 나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작은 기준들이 모여 남이 정한 잣대가 아닌 내 삶을 가늠하는 나만의 척도가 만들어집니다. 기준이 생기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성공이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 됐다는 소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과 그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남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삶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기 삶에 집중할수록 타인의 삶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걸음 모두 인생에 있어 중요한 걸음입니다. 남과 다른 속도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뒤처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멈춰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비교의 불안이 올라올 때 이 말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나의 계절을 살고 있다. 그 계절은 조금 느릴 수 있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충분한 의미와 속도가 존재합니다. 삶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삶은 이해이고 성장이고 연결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속도를 인정하고 남과 다른 나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비교 속에서도 단단해지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당신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